자, 6월 9일자 이적 시장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오피셜 뜬 거는 스팔레티 말고 없는데, 스팔레티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이 노르웨이 원정을 가가지고 개 털렸거든요. 3대0으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든 생각이 왜 노르웨이가 월드컵을 못 나가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했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월드컵을 못 나간 거는 감독 이슈가 존나 심했다곤 해서 뭐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어쨌든 누사가 굉장히 잘했고 누구 잘했고 세를로트랑 홀란드 투톱 체제가 생각보다 되게 잘 이식이 됐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맨시티 팬들이 반가워할 만한 오스카밥은 복귀를 했고, 웨드고르 주장님은 또 괜찮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베르게랑 아예르. 베르게가 진짜 개 잘하더라고요. 베르게가 풀럼에서도 이번 시즌 평가가 되게 좋았는데, 근데 확실히 스텝업을 한 것 같아. 원래 FM 꿀망주로 많이 유명했던 게 베르게잖아. 근데 베르게가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이번에 뛰면서 진짜 이탈리아 중원 그래 좋거든. 이탈리아가 지금 세대가 가장 좋게 평가받는 게 중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원을 상대로 완전 씹어먹었어. 이탈리아 중원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확실히 노르웨이가 이거 황금 세대다, 벨기에의 황금 세대 그 냄새가 여기로 넘어가긴 했구나. 물론 그래도 스페인이 훨씬 더 좋은 황금 세대긴 하겠지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이나 국가대항전 쪽에서 노르웨이 기대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히비고 조브 벨링엄 투 도르트문트 3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이게 베르게라는 기자가 이적료를 정정한 사건인데, 로마노가 앞에 화폐 단위를 잘못 표기해가지고 파운드로 알려줬다가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무슨 이브리거한테 저 많은 돈을 쓰냐. 이게 파운드로 환산을 때리면 3,800만 파운드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분데스리가 중위권에서 잘하는 에이스를 빼와도 그 정도 이적료가 발생을 안 하는데, 조브 벨링엄한테 그 이적료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도 놀라고.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3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 이 옵션 풀옵션 땡겼을 때는 대충 3,800만 유로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주급은 역시 1억 조금 넘는 것 같고, 계약 기간은 5년. 네, 뭐 도르트문트가 벨링엄이라는 그 혈통을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3천만 유로대 이적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많이 비싼 것 같긴 해요. 주드 벨링엄이 2,600만 파운드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이적을 확정 지었었네. 가격이 똑같네.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조브가 그렇게 잘했나봐. 난 잘 모르긴 하는데 올해 20살이거든요 조브 벨링엄. 뭐 가서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스틴 투오너 투 레알 마드리드, 얘도 좀 가격이 비싼데 얘는 달러로 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이적료가 600억 원이 나오고, 07년생의 왼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알고 있고, 리버플레이트 거기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가 이번에 레알을 가면서 PSG에 관심을 뿌리치고 가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히비고고, 그리고 이제는 AC 밀란. 사실 세리에 소식을 앞당겨서 설명을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되게 안 좋은 진행 방식인데, 근데 이번 이적 시장 특히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오늘만큼은 AC 밀란이 주인공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BTL로 밀란 1티어가 말한 밀란 관련 소식 모음부터 말을 할 텐데, 레앙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밀란이 요구하는 거는 1억 2천만 유로에서 1억 3천만 유로 사이의 금액을 원하고 있고, 바이아웃은 무려 1억 7,500만 유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어는 현금으로 1억 유로를 지불할 생각이 없어서, 1억 유로 이상을 지불할 생각이 없어서 7천만 유로 플러스 김민재나 고레츠카나 코망을 트레이드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공식 오퍼의 내용은 아니고 그냥 바이언의 구상일 뿐이고, 근데 또 여기서 문제점은 레앙이 이적을 그렇게 원하진 않는다는 말이 달려있고, 이게 아직까지는 그냥 바이언의 일방적인 상상일 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코멘트가 매냥에 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매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밀란이 협상 능력을 상실했음이라는 코멘트가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첼시가 매냥을 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협상이 건전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게 당연한 게 세 가지 이유로 내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요. 여기서부터 밀란은 압박을 많이 받을 거고, 두 번째가 첼시와 선수 간의 개인 합의가 막 애매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확고해서 여기서부터 위기감지, 이제 빨간 버튼이 눌러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외냥에 관해서 입찰을 시도하는 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경매라도 붙으면 밀란이 약간 저울질하면서 놀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단독 입찰이다 보니까 지금 밀란이 너무 불리한 상황.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쓴 것 같아요, 이 BTL로라는 기자가. 세 번째가 토머리인데, 토머리는 에이전트에 의해서 일단 나폴리에 역제한된 상황이고, 알레그리는 현재 밀란의 수비진에 관해서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비에서 집중력이 더 높고 실수가 없는 쪽에 확신이 드는 선수를 더 원하기 때문에 토모리나 차우의 이적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입 부분인데, 또 밀란 다니엘레 롱고, 알레그리가 블라우비치한테 연락을 했고, 이 움직임을 감지한 페네르바체, 무리뉴의 팀 페네르바체 또한 초대형 오퍼를 준비 중이라고 함. 터키가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메이저 타겟들을 빼올라는 시도가 있죠. 갈라타사라이도
알레그리도 지금 오시멘을 빼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알레그리가 블라우비치를 왜 빼오려고 하는지 좀 모르겠긴 하는 게, 뭐 이적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 급여가 너무 높아가지고 블라우비치는 새해 전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주급 어떻게 부담하려고. 그래서 지금 밀란 팬들이 이거에 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마테오 모레토랑 로마노 소식으로는 일단은 레인더러스가 맨시티에서의 메디컬 테스트를 끝냈으면서 이적료는 5,700만 유로가 기본금이고 1,400만 유로가 옵션으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밀란은 세르키 영입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니엘레 롱고 소식이고요. 이제 첼시 소식인데, 디마르지오 밀란 첼시의 1,260만 파운드 비드를 거절했고, 이게 아마 오프닝 비드인 것 같아요. 밀란은 2천만 파운드를 요구합니다. 생각보다 할만한 협상인 것 같아요. 아까 밀라니티어 멘트를 들어보면은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근데 첼시는 매냥에게 실제로 공식 제안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밀란에게 1,500만 유로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라고 합니다. 몰랐네? 방금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굳이 해보자면은, 어차피 너네 지금 협상하기 존나 빡세고 우리가 굳이 그 돈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 너네 좋으라고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명해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조건처럼 이 비드를 딱히 받은 적이 없는 선수가,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그냥 단독 입찰이니까 그냥 첼시가 딱 혼자서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냥 벽 쳐버리고 해버리면은 밀란이 조금 이제 똥줄 타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가 내피셜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압박을 줄 수는 있어가지고. 그리고 니콜로스 키라가 매냥은 조만간 1,800만 유로에서 2,000만 유로 플러스 보너스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얼마 나지 않는 금액에서 합의가 될 거라고 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500만 파운드 정도 플러스 알파로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뜻임. 밀란이 꼬리를 내릴 거라고 해석하는 게 스키라의 의견이고, 기튼스에 관해서는 보르센이 일단 첼시 가 오프닝 비드를 3천만 파운드로 비드를 했는데 4,200만 파운드를 요구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기튼스가 지금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되게 많긴 한데, 근데 나는 약간은 조금 다른 점을 제시를 한다면, 요즘 시세 중에서 마티스텔 빼고 4,200만 파운드보다 안 되는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왼쪽 윙어가 있나? 별로 없어.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튼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낚아챌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꽤나 합리적으로 보이긴 해요. 물론 당연히 만족은 안 되겠지. 어리다 보니까 그만큼 결함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다만 그래도 가격이나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 충분히 어울리기도 하고, 가격도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아마, 그리고 급료도 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에 안 차더라도 지금 레프트윙 매물이 워낙 없어서. 그리고 벤 제이콥스, 바이언 웅쿤쿠 관심 여전함, 이런 소식 있고, 그 다음에 로마노, 세슈코, 아스날 부담간 합의는 아주 성공적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플라텐버그 독일 쪽의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자 또한 세슈코의 아스날행을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공식 비드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근데 아직 공식 비드가 안 들어갔는데 확신을 어떻게 하나 싶긴 하더라고요. 확신하는 거 좋지 않은데. 그리고 로이칸지, 자바르니는 팀에 PSG 합류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본머스의 요구액은 7천만 유로라고 하고, 이런 거 보면 합의선이 참 생각보다 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스 전문, 이게 아스가 요즘에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소식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최후의 방법으로 수비맨디 하이제킹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함. 근데 이게 진짜 뭐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폴 조이스, 레버쿠젠 리버풀의 비르츠 관련 오퍼 1억 3,400만 유로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1억 4천만 유로쯤으로 다시 합의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부정적인 신호가 없고, 생각보다는 이 구단 간 합의가 좀 느리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근데 뭐 웬만해서는 인정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로이탄지 피셜로, 이건 좀 놀라긴 했는데, 돈나룸마가 PSG를 떠나고 싶어한다, 맨시티와 메뉴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아니가 이번에 네이션스 리그를 끝나고 밝힌 인터뷰 내용인데, 나는 유벤투스에서 행복하다, 크럴도 같이 나가고 싶다, 약간 임대 시절의 루카쿠랑 임대 시절의 펠릭스의 그런 미친 어리감을 보는 듯한 멘트인데, 이런 멘트를 무슨 생각으로 뱉었는지 모르겠고요. 클럽 월드컵도 같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PSG도 클럽 월드컵을 나간다는 것도 유머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니콜로스 키라, 아릴라르, 마테오 레테기로 관심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오시멘이 아릴라 이적을 거절해서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우디라서 싫다. 개인 합의 분명히 끝냈거든요. 그리고 구단 간 합의도 거의 끝났거든. 500만 유로 차여가지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테이블 뒤집어 엎어버림. 그러니까 오시멘은 지금 유럽 쪽을 가고 싶다고 하는 나이지리아 쪽 현지 찌라시도 있어가지고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시멘이 정말 돈을 원하고 있는 그거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돈을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오시멘의 이런 관심 이런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다 이 새끼 돈 원하고 무조건 사우디 가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지가 협상 테이블 엎어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조금은 혼동스러운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솔직히 PSG도 주급을 맞춰줄 이유가 없지 않나? PSG 게임 모델에 오시면이 맞아 보이진 않는데 왜 PSG를 생각을 했냐면 유럽에서 급여 관련해서 가장 후하게 주는 팀이 PSG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미안하지만 메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둘 다 이거를 오시면이 막 7억, 6억 이 정도 부를 텐데 그걸 맞춰줄 수 있나? 이거는 모르겠어. 그래서 오시면의 미래는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어디로 갈지 정말 궁금하고 이러다가 뭐 진짜 자개런이라도 나오나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오시면이 유럽 무대에 대한 야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노가 밝혔는데요. 챔스 진출 실패 때문에 메뉴가 요케레스 영입 자금에 관해서 지불을 하는 게 되게 더 복잡해졌다고는 하네. 이적료 문제가 있긴 하구나. 근데 메뉴는 물론 이게 지금 이적 시장 초기 단계라 가지고 지금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고 그냥 뭐 7월에 이걸 진행해도 되니까 프리시즌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걸 처리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잘 사왔다 말았다 이거를 좀 따지려면은 프리시즌 도중에 합류했냐 프리시즌 끝나고 합류했냐 그리고 프리시즌 전에 빠르게 적절한 가격으로 잘 사왔냐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스템에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메뉴가 지금 이거를 그냥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그냥 7월에 프리시즌 들어가기 전에만 끝내면 상관없는 상황이라서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메뉴의 블러핑일 수도 있고 근데 메뉴가 블러핑이 아니긴 한 게 12월에 그 파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던데? 영상 나중에 올라가긴 할 텐데 메뉴가 12월에 진짜 위험하긴 했대. 진짜 위험했대요. 그때 대전 좆될 뻔했대. 디에슬레티 피셜이긴 한데 그때 파산 위험이어가지고 진짜로 그 기존의 직원들 이거 정리해고 안 했으면은 구조 조정 안 했으면 진짜 위험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노의 말 챔스 진출 실패로 메뉴의 영입 자금이 더 복잡해졌다? 저게 진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로마노의 말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노가 또 이 말도 하네. 레시퍼드랑 산초 그리고 가르나초의 판매가 요케레스 딜에 있어서 핵심이다. 얘네를 어떻게 판매하냐에 따라서 이게 갈릴 것이다. 근데 이건 되게 뻔한 말이긴 하죠. 근데 나는 애초에 메뉴가 현금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긴 했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딜 해결을 잘했고 장부 돌리기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부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서 그래도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프리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어디에 걸려서 못 쓴다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나 보다. 이 딜 자체는 되게 어려운 딜로 여겨지고 있대요. 메뉴는 요케레스 사단 측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하고